안녕하세요. 5월 24일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와 레스터시티 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시티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3-4-1과 달리 3-4-1-2 포메이션으로 에반스가 부상 이탈로 카스티뉴가 센터백으로 선발 라인업에 들었고 이에나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운돈벨레, 로셀소의 부상으로 인해 윙크스가 선발 라인업에 들었고 오리에와 탄강가의 출전 불가능으로 인해 도어티가 선발, 활동량과 수비 가담 능력이 뛰어난 베르바인을 베이 대신 선발, 발빠른 바디를 상대하기 위해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산체스를 간만에 출전시켰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진출권의 가능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에게 승리가 꼭 필요한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은 손흥민을 침투시켜 롱패스를 시도했는데 전반 1분 윙크스가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롱패스를 시도했고 손흥민이 굴절되었지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전반 3분에도 알더바이레이트가 최우방에서 롱패스를 시도, 아쉽게 차단되었으나 계속해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레스터시티 또한 바디를 침투시켜 롱패스를 시도했는데 전반 5분 울브라이턴이 바디를 바라보면서 롱패스를 시도했고 바디가 사이드로 침투하면서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전반 7분 에도 메디슨이 사이드로 침투하는 바디에게 패스를 시도했고 레길론에게 막혔지만 크로스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레스터를 상대로 전반 54%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면서 사이드에서 뒷공간이 발생했고 레스터시티는 3백 중 왼쪽 세윤주, 오른쪽 포파냐가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함으로써 뒷공간이 발생했습니다. 토트넘은 알리가 이선에서 스루패스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지만 대부분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침투하는 바디에게 대부분 연결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전반 14분 파티가 사이드에 위치한 바디에게 패스를 시도합니다. 바디가 산체스보다 뒤처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안일했던 산체스, 뒤늦게 출발한 바디가 속도 경쟁으로 결국 산체스를 제치며 볼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알더바이레이트를 앞에 두고 넘어지는데 VAR 확인을 해보니 알더바이레이트가 뒷발로 바디를 찼던 것입니다. 결국 PK가 선언되었고 바디가 오른쪽 구석을 노리며 인사이드로 가볍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3백의 핵심 선수인 에반스의 부상 이탈 이후 포파냐가 부상을 당합니다. 급히 은디디가 센터백으로 내려가고 맨디와 교체는 되었지만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면서 레스터시티의 수비진이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전반 38분 불안한 수비진을 공략하기 위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은디디가 급히 걷어내었지만 차단당했습니다. 전반 38분 다시 한번 은디디가 걷어내었지만 이번엔 패스 미스로 토트넘에게 볼을 넘겨줍니다. 전반 40분 토트넘에게 코너킥 기회가 왔고 키커는 손흥민에게 정확히 전달받은 도어티가 슈팅을 시도했고 굴절되어 나온 공을 다시 손흥민의 패스 시도, 또 한 번 굴절된 공이 케인에게 전달되었고 케인이 어려운 자세에서 다시 슈팅, 발리슛이 슈마이켈의 다리 사이로 정확히 꽂히면서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포파나 교체 이전까지 레스터시티가 점유율 54%로 슈팅수 3회 토트넘 1회로 앞서 나갔지만 포파나 교체 이후 전반전 기록은 토트넘이 점유율 54%, 슈팅수 4회, 레스터시티가 45%, 슈팅수 5회로 뒤바뀐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전 동점골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메이슨 감독은 뒷공간 약점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 없이 후반전에 들어갔습니다. 로저스 감독은 후반전 다시 센터백들을 오버래핑 시키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고 후반 22분까지 점유율을 45%에서 55%로 늘렸습니다. 후반 5분 파티에게 공을 받은 메디슨이 곧바로 바디에게 스루패스를 시도합니다. 산체스는 침투해오는 바디에게 시선을 고정하느라 공의 방향을 놓쳐버렸고 바디에게 또 한 번 뒷공간을 내주면서 뒤늦게 팔을 잡아버립니다. 결국 토트넘은 또다시 바디에게 PK골을 헌납합니다. 후반 17분 로저스 감독은 2대1로 앞서 나가자 중앙의 메디슨을 페이라와 교체하면서 페이라를 오른쪽에 배치해 손흥민이 위치한 사이드 쪽 수비를 강화시켰습니다. 후반 23분 메이슨 감독은 알리와 베르바인 대신 베일과 모우라를 투입시켰고 가감한 공격적 변화를 가져갔는데 이 교체 변화를 통해서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후반 31분 공격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토트넘이 코너킥을 얻어내었고 손흥민의 크로스를 쳐내려던 슈마이켈이 실책을 범했는데 자책골로 이어지면서 토트넘이 다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로저스 감독은 울브라이턴을 페레스로 다시 한번 교체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페레스가 메디슨을 대체할 수는 없었고 손흥민의 자책골 유도 크로스 이후 계속해서 토트넘의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41분 침투하면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케인에게 연결했고 케인이 키퍼를 제치면서 침착하게 베일에게 패스, 베일이 결국 세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 베일은 또 한 번 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승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에게 승리함으로써 7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얻어내었습니다. 이번 여름 토트넘이 핵심 선수들을 어떻게 지켜낼지 혹은 얼만큼의 금액을 받아내고 보낼지 또 어떤 선수들을 보강할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상 5월 24일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아스퍼와 레스터시티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